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이제 봄이 됐고, 네. 이제 꽃놀이도 갔다 오고, 이제 뭐 날도 따뜻하니까 이제 외출도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이제 움직일 때 제일 불편한 게요. 이게 내가 어지러지하게 이게 계속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네. 어지럼증이 상당히 이제 요즘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영상에도 어지럼증을 이제 했는데, 이 환자분들이 내원하는 걸 보면 좀 무리를 지어서 옵니다. 네네. 어떤 때는 이제 장에 문제 있는 분들이 왔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이게 오시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좀 내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받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네. 또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지럼증. 네. 우리 이제 어지럼증이 그러면 막 빙빙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이죠. 네. 보통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가게 되죠. 네. 아니 뭐 또 신경과를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되게 이비인후과를 가면 뭐 전정신경염이다, 네. 뭐 이석증이다, 네. 메니에르, 네. 뭐 이런 진단을 이제 흔히 받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조차도 진단이 안 된다. 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제 제일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지럼증을 이제 증상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이제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어지럽다는 표현을 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오셨어요? 그러면 어지러워서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답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더 쏠려서 생각을 해볼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지러운 것 자체가 좀 회전성이다. 네. 막 내가 몸을 돌렸는데 빙글빙글 돈다. 뭐 이렇게 되면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말초성 어지럼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신을 잃을 것 같고 막 쓰러질 것 같고 실제로 의식까지 잃었을 때는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좀 심각한 거네요. 초급을 다툴 수가 있는 거죠. 의식에 관련된다. 그러면 네. 좀 더 심각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거나 너무 심하다거나 반대로 너무 약한데도 지속이 되는데 변화가 생기면서 특히 두통이라든지 또 신경학적 증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좀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아니면 손발이 저리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쓰러진다거나 이런 신경학적 증후가 있을 때는 꼭 머리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뇌출혈, 네. 갑자기 혈관이 터져버렸다거나 그렇죠.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문제되는 이런 경우면 보통 골든 타임이 꼭 있기 때문에 아우 옆집 아줌마가 요거 이석증이었다더라. 아니 저번에 나 이석증이었는데 또 이석증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응급실을 가셔가지고 빨리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내가 회전성이 됐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초급을 다투지 않더라도 또 시간이 야기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실제로 병원을 가봐도 원인은 보다는 우리가 약을 먹거나 좀 휴식을 취하면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어지럼증이라 하면 우리가 계속 이제 빙빙 도는 이런 네. 것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지럼증 증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네. 본인이 느끼기에 좀 그런 느낌, 또 본인이 뭔가 생활하는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멍해진다거나 살짝 조금 어지러운 것 같고 네. 균형을 조금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발을 디딜 때 구름을 걷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뭐 스펀지를 네. 밟는다 이런 느낌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말초성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꼭 멀미할 것 같은 증상들 그리고 어찌라는 게 이게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면 보통 이제 말초성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너 과로했어.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대로 넘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이 생기구나가 이제 점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들이 밝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질병들이 이제 귀에 관련해서는 가장 흔한 게 이석증이 있다. 이석증은 빙글빙글 돌고요. 우리가 몸을 돌릴 때 특히
이 수초에서 한 수분 정도 되는 어지럼이 있다. 이거는 교정해야 될 이석증이기 때문에 이건 꼭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보고 있는 정말 대부분의 어지럼증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애매한 어지럼증은 과연 어디서 왔는지 좀 우리가 상세히 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죠. 어디서부터 옵니까 도대체? 목 때문에 옵니다. 목 때문에 옵니까? 네, 요 지금 말하거나 먹고 있는 이 목이 아닌 이 뒷목, 말하자면 경추의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재미있는 사실이 1950년대부터 우리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현대인들이 뭘 사용하기 시작했죠? 핸드폰 아닙니까? 핸드폰과 또 PC 그리고 네. 노트북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네. 목 자세들이 대부분 안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항상 어깨도 무겁고 뒷목이 뻐근하고 요걸로 끝날 거로 생각을 했지만 이게 어지럼증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럼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옆집 사람도 아프고 친구도 아프고 동료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네네. 아, 이 정도는 정상 아니야? 네. 뭐 직장인이라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지. 네, 이렇게 네. 생각하던 게 이제 이상한 문제로 더 점점 번진다. 네. 아, 이런 이야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어지럼증을 가진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두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심각하게 외상을 받았다거나 이제 목이 뭐 교통사고를 통해서 확 꺾여버리거나 아니면 부러지거나 이런 외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실제로 와가지고 뭐 완전히 관절들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온 경우에 아 당신은 이 경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로 점점 넘어오면서는 이거 자체가 관절뿐만 아니라 목을 잡고 있는 근육의 기능 이상만으로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수많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목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증상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 이제 질병을 이제 상병명으로 그 병의 이름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그 근본에 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이야기는 목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의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내가 제일 불편한 거 그거 말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경추성 어지럼증 때문에 어지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들만의 그런 특별한 증상들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있을 겁니다. 종합 선물 세트죠 말하자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 두통입니다. 특히 이제 뒤통수 쪽에 뒷머리가 무거워 이런 증상들은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동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 이거 안구 건조인데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하지? 모니터 많이 봐서 그런가? 핸드폰 많이 봐서 그런가? 아, 눈도 아프고 조금 이 시야도 좀 흐려지는 것 같아. 이런 안구 불편감, 시각장애, 뭐 눈하고 관련된 통증, 건조감, 건조감들이 연구에 따르면 거의 90%에 가까운 87% 정도가 동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지럼증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어지럼증이 있다 그러면 안구 건조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안구 건조도 있고 어지럼증도 있는데 두통이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인 어디다? 목이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눈이 안 좋으니까 눈에 안약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머리 아프니까 두통약을 먹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실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추가 좋아질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그때 이제 증상만 조금 완화시킬 뿐인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증상을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이제 더 점점 더 커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굉장히 이제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다. 잘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라 해가지고 난 자야지.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죠.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못 잘 것 같은데 뭐 또 불면증 이런 거는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일단은 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지만 실제로 원인이 어디 있다? 경추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눕는 자세가 어떨까요? 안정일까요? 불안정일까요? 그 눕는 자세 자체가 불편하겠죠. 불안정하고 불편하니까 자꾸 뒤척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고 그거 자체가 예민하게 되면서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잠이 유지가 되니까 또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에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더군다나 이제 잠을 자려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쉬지 않습니까? 특히 어디가 쉬어줘야 되냐면 뇌가 쉬어줘야 되죠. 네. 모든 감각들을 계속 이 판단해가지고 기능들을 잘 돌리다가 잠을 잘 때는 이제 이 신진대사가 조금 느려지고 다른 중요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다 멈춰야 되는데 계속 정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에 들 수가 없는데 그 정보를 올릴까 말까 보고를 할까 말까를 하는 그런 신경의 부분이 있는데 그 신경의 부분 또한 목에 있다. 네. 그러니까 목이 안 좋으면은 그런 정보 차단을 못하니까 뇌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또 잠을 들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 외에 또 뭐 관련돼 있는 증상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어지럽다. 그럼 평형 감각과 문제가 관련돼 있을 네. 수 있다. 그러면 평형 감각은 또 눈하고 귀인데 눈은 뭐 안구 건조증. 네. 그럼 귀랑 연결되는 뭔가 이상한 증상들 네. 뭐가 있겠어요? 일단 우리가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렇죠. 정말 뭐 잘 선택하신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어지러우면 귀도 좀 먹먹하고 그리고 난청, 귀가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귀에 이명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귀에 이명이 생기면서 난청이 되면서 어지러운 병이 그게 메니에르시 병입니다. 실제로는. 네. 그런데 경추성, 목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의 특징이 그 목에 문제가 있는 그 동측에 이명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귀가 먹먹하고 막힌 그런 이 충만감이라거든요. 이런 증상들 그리고 난청도 같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나 귀도 먹먹하고 어지럽고 이명이 있으니까 이명약 먹고 덜 어지러운 약 먹으면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원인이 지금 경추의 문제 때문에 있으니까. 지금 어지럽고 내가 귀가 안 들리고 이명도 생긴 건데 목은 하나도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고 약으로 그리고 뭐 휴식으로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의 문제들은 더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물 세트가 점점 커지겠죠. 선물 세트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네. 안 좋은 것들이 그렇죠. 계속 더 다가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진짜 혜택이 클 겁니다. 내가 원인에 가깝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제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명 네. 이분도 어지럼증이 생기기 전에 목을 좀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 네네. 메니에르 그러면 당연히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당연히, 네. 그러면 귀에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도 어지럼증과 관련돼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먼저 치료를 하면 예방 효과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함께 치료를 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 이제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목 상태가 문제가 되면 생기는 게 일단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지만 고유 감각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혈관하고 관련된 신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결국 귀에 생기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귀로 가는 혈관, 귀로 가는 어떤 정보들, 귀로 가는 자율신경계 또한 목과 떼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문제가 생겼든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겼든 어디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어지러움이 느끼더라도 꼭 목을 점검하고 관리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치료를 해주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실제 문제들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터질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지금은 안 나타나더라도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보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율신경의 문제, 네. 뭐 혈관의 뭐 압박, 뭐 고유신경이 뭐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네. 그걸 집에서 혼자 스스로 측정을 해보거나 네. 뭐 내가 그걸 뭐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유방만 하더라도 이 초음파를 보면 좀 자세한데 그거까지는 집에서 못하니까 네, 네. 자가 검진, 자가 테스트 이런 걸 좀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지럼증에 동반되는 증상이 뭐 후두통, 그 다음에 뭐 안구 건조, 네, 네. 뭐 그 다음에 이명 막 이런 것들이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통 같이 동반되는 게 뭐냐 그러면 어깨 축지, 맞습니다. 승모근이 너무 뻐근해요. 네,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혹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뭐 근육의 통증이라든지 뭐 네. 이상 감각이라든지 이런 뭐 내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목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목하고 관련된 근육들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보통 근육의 문제들은 통증으로 우리가 측정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육의 문제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는 좀 쉬면 좋아지겠지만 반복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눌러서 아픈 그걸 이제 좀 어렵게 말을 만들긴 했지만 압통점이라는 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압통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는 약 4kg, 그러니까 조금 가벼운 정도로만 눌렀을 때도 야,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압통점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제일 많이 생겼던 거는 보통 흉쇄율돌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돌려보면 튀어나오는 근육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맨날 마사지하고 네. 막 이런. 목을 옆에서 안정성을 잡아주는 이 근육에 이렇게 꺼집어 봤을 때 이런 악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다. 좀 아픈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압통증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요즘 현대에 들어서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더 두각이 되고 있냐면 보통 턱을 움직이는 우리 보통 저작근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저작근은 4종류가 있지만 4종류 중에 2종류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만지기가 힘들고요. 큰 근육이 측두근. 그래서 이 앞쪽부터 보통 압통점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생길 수가 있고. 보통 고리야 할 때 이게 그죠? 관자놀이 쪽에. 그다음에 나는 왜 이렇게 사각턱이지 하는 이 격근에 만져보면 또 압통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인들이 항상 이 돌멩이처럼 굳어버리는 그렇죠. 이 상부 승모근 이제 이런 근육에 압통점이 있다. 그러면서 어지럼증을 느낀다. 그러면 나는 이게 귀가 먹먹하고 뭐 이명도 있지만 이 어지럼증은 목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가 테스트가 흉쇄유돌근, 승모근, 뭐 그다음에 이런 저작근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셔라. 네. 세게 누르면 뭐 다 아플 수 있는데 네. 한 4kg 정도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도 아프다, 네. 좀 증상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죠. 우리가 만져보면 또 이게 오돌토돌한 게 있어요, 이게. 그렇죠. 몽우리처럼. 그죠? 몽우리처럼 거기 있으면 그거 만지면 이게 바로 인상이 있어지. 이런 부분이 바로 맞아요. 압통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압통점도 조금 더 이야기를 일단 나눠보면 내가 이게 압통점이 왜 생겼을까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압통점이라는 게 결국 눌러서 아픈 부위인데 대개가 비슷한 위치에 네, 맞습니다. 계속 생기고 이제 좀 시원해 괜찮아졌네 하는데 좀 지나면 또 그 자리가 또 생기고 그럼 그 자리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근육을 보면 우리 삼겹살을 봐도 이게 근육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빨갛게 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압통점이 생기는 부위들은 이런 몽골이 같은 게 하나씩 이렇게 알처럼 박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생긴 거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근육 세포들이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에 변성이 된 쉽게 말하면 흉터처럼 여기시면 되는데요. 아니 왜 멀쩡한 근육이 흉터가 생기냐. 이건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의 근육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 왜 두 번째 정상이 아니게 됐느냐. 일단 경추성 어지러움이기 때문에 경추에 있는 근육들의 역할을 좀 봐야 되는데 경추의 역할이 뭘 하는 거냐면 우리 몸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그래요. 뭐 눈이 900냥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비쌀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요 컴퓨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뇌가. 그래서 이 두개골 내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종일 내가 뭘 하고 있냐.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이 중력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균형 잡는 게 일입니다. 근데 이 무거운 두개골을 누가 버티고 있냐? 이 경추의 근육들이 지금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경추의 근육들이 내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내가 버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자꾸 이건 당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 있다. 이런 상태로 24시간 5년 10년이 흘렀다 그러면 이 근육들은 계속 수축하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근육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먹고 사는 게 누구 밥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근육으로의 혈관이 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의 대사된 그런 찌꺼기들이 그 혈관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버티려면 근육은 짧아지고 두꺼워져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들어가고 나갈 때 다 혈관들을 다 눌러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 세포들은 계속 안 좋은 환경, 즉 이 찌꺼기라든지 쓰레기는 많이 있는데 나한테 영양소나 산소는 들어오지 않는 환경이 되면서 결국 그 주변 세포들의 변성이 오고 그 변성이 흉터처럼 남아서 만들어내는 게
압통점이다. 그러면 건강한 근육이었으면 건강한 정보를 머리에다 줄 겁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잘 맞출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이제 세포로 변성이 된 압통점이 된 근육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비건강한 안 좋은 정보들을 계속 머리 쪽에 주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야, 얘 멀쩡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너와 나의 오해가 생기는 게 바로 경추성 어지럼증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길게 설명하셨지만 압통점이 생기는 거는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생긴다. 네. 근데 그 혈액순환이 안 된 이유가 근육이 뭉쳐서다. 근데 근육은 왜 뭉치냐? 이 밸런스가 틀어진 거를 계속 잡다 보니까 뭉치게 됐다. 결국에 경추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지럼증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자세라든지 뭐 행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작용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 누구는 이명이 되고 네. 누구는 어지럼증이 되고 누구는 뭐 그냥 뭐 두통이 되고 뭐 누구는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추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론을 네. 한번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실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실제 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